안녕하세요.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오늘은요, 뼈가 뚝 하고 부러진 그 순간부터 다시 튼튼하게 촥 붙을 때까지 그 놀라운 회복의 전 과정을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주변에서 팔이나 다리에 깁스한 사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게 그냥 깁스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다 낫는 걸까요? 사실 그 안에는요, 우리가 모르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 숨어 있답니다. 자,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. 바로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흔히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는 골절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그냥 뼈에 살짝 금이 간 것부터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린 것까지, 그러니까 뼈의 연속성이 끊어진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. 그리고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지금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? 왼쪽처럼 뼈 자체가 부러진 게 골절이고요. 오른쪽 C 그림처럼 뼈가 제자리, 그러니까 관절에서 쏙 빠져버린 게 바로 탈구입니다. 뼈의 문제냐, 관절의 문제냐, 이 차이인 거죠.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부러진 뼈를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붙일 수 있을까요? 그 핵심 치료 계획, 일종의 회복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골절 치료에는요, 딱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요. 이거 깨진 접시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. 자, 먼저 깨진 조각들을 제자리에 잘 맞춰야겠죠? 이게 바로 정복이고요. 그리고 접착제 마를 때까지 꽉 잡고 있어야 하잖아요. 이게 바로 고정. 마지막으로 다시 접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죠. 이게 재활입니다.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뼈가 막 삐뚤게 붓거나 나중에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 봐야겠죠. 어긋난 뼈 조각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정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네, 정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긋난 뼈 퍼즐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. 뼈를 원래 있어야 할 그 해부학적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려 놓는 거죠. 이게 잘 돼야 뼈가 원래 모양 그대로 예쁘게 붙을 수 있으니까요.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폐쇄성 정복이라는 거예요. 의사 선생님이 피부를 째지 않고 밖에서 손의 감각과 기술만으로 어긋난 뼈를 부드럽게 당기고 돌려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죠.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닌가요? 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방금 본 것처럼 수술 없이 하는 게 폐쇄성 정복이고요. 만약 골절이 너무 심하고 복잡하면 개방성 정복을 합니다. 이건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뼈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수술적인 방법이에요. 자, 뼈를 제자리에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. 그럼 이제 뼈가 다 붙을 때까지 그 상태를 단단하게 유지시켜 줘야겠죠? 두 번째 원칙, 고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석고붕대, 바로 깁스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부목, 붕대,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엔 기계로 뼈를 쭉 당겨서 고정하는 견인치료 같은 방법들도 있습니다. 와, 보세요. 깁스라고 다 같은 깁스가 아니에요. 부상 부위에 따라서 모양이랑 크기가 정말 천차만별이죠. 왼쪽처럼 손목에 하는 짧은 깁스부터 오른쪽처럼 척추 같은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려고 몸 전체를 감싸는 깁스까지, 그야말로 부상 부위에 딱 맞는 맞춤 갑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수술로 고정하는 방법은요, 고정 장치가 몸 안에 있느냐, 밖에 있느냐, 이 차이로 나뉩니다. 내고정술은 금속판이나 나사 같은 걸 뼈에 직접 박아서 몸 안에서 단단히 잡아주는 거고요. 외고정술은 핀을 뼈까지 박은 다음에 그 핀을 몸 밖에 있는 프레임에 연결해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.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내고정술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부러진 뼈를 따라서 금속판이랑 나사가 아주 정교하게 박혀 있죠? 뼈 안에 든든한 지지대를 세운 것처럼 뼈 조각들을 완벽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? 반면에 외고정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피부를 뚫고 뼈에 박힌 핀들이 이 외부의 단단한 프레임에 연결돼서 뼈를 아주 강력하게 고정해주는 거예요. 보통 골절 부위 손상이 너무 심해서 바로 내고정술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뼈가 단단히 붙고 난 후에 해야 할 일들, 그리고 이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뼈가 붙었다고 해서 와, 이제 다 나았다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.
사실 어쩌면 환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. 바로 재활입니다. 오랫동안 깁스를 해서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쏙 빠진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해요.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해야만 비로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회복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아요. 정말 조심해야 할 응급 상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구획증후군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깁스 안에서 팔다리가 너무 심하게 붓는 거예요. 그래서 피가 안 통하고 심하면 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. 지금 보시는 이 체크리스트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환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하는 경고 신호들이거든요. 예를 들어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는 엄청난 통증이 있거나 피부가 막 창백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? 그럼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신호니까 바로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. 정말 몇 시간이 골든타임일 수 있거든요. 그 밖에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엔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. 또 혈관에 피가 굳는 혈전이 생기거나 뼈가 아예 잘 안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회복하는 동안 의료진과 환자 모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. 결국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이 모든 과정은요, 스스로를 고치려는 우리 몸의 정말 놀라운 생명력, 그리고 그걸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이끌어주는 현대의학의 정교한 설계도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멋진 작품 같아요.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